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바쁜 월요일 아침에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매일 아침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볍게 챙겨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오늘도 국내 정치부터 중동 전쟁, 환율, 기름값, 지도, 데이터, 의약품 정책, 항공 안전, 강력 사건, 대형 공연, 야구 날씨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흐름을 한 줄로 먼저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바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세계 경제와 안보를 흔들고 있고, 안에서는 정치권 혼선과 제도, 미비생활, 물가 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회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 꼭지씩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아 보여도 다 이어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외교 안보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국제 공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즉답보다 관망, 그리고 외교적 계산이 우선인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중동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전 세계 원유 공급과 해상 물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은 단순한 군사 협조 차원을 넘어섭니다. 중국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거나 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각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참여하면 부담이고, 거리를 두면 외교적 계산이 필요하고, 어느 쪽이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배경에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중동의 살얼음판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에 나섰고, 이스라엘도 공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국지 충돌 수준에서 끝날지 연쇄적인 확전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속에 지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뉴스 한 줄로 보면 짧지만 실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 원유 산업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군사시설만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훨씬 더 셉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원유 시설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 신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군사시설을 쳤지만 다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런 식의 압박은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거친 대응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과 외교가 동시에 흔들리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 조짐도 나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어 자산이 줄어들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 기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공세적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방어인데 실제 방식은 먼저 타격해서 위협 자체를 줄이겠다는 접근이죠. 문제는 이런 전략이 전면전 확산 우려를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상대도 똑같이 더 강한 수단을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지금 중동 뉴스가 하루하루 훨씬 더 예민하게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중동 사태는 곧바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경우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00원대에 근접하거나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숫자 하나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입 물가 기업, 비용, 유류비, 소비자 부담, 금융시장 불안이 한꺼번에 엉켜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지금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름값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란발 중동위기로 급등했던 국내 기름값은 정부의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4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현재는 1,8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차를 몰고 출근하는 분들이나 배송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몇십 원 차이도 작지 않거든요. 다만 여기서 안심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면 언제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합니다. 숫자는 내려왔는데 마음은 아직 못 내려놓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국내 정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명에 들어갔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정치적 해석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공천 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첫 조치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즉 겉으로는 봉합 국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 변수 하나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권한 문제, 서울시장 후보군의 정리당내 주도권까지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앞으로도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구글 지도 데이터 이슈가 눈에 띕니다. 정부가 구글의 한 대 5천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보안 문제와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편하냐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걸린 문제로 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와 국내 지도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허용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내보낸 뒤 어떻게 관리할지 국내 기업들이 불리해지지 않게 어떤 장치를 둘지 둘 다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 또 하나의 큰 정책 이슈는 약가 제도 개편입니다. 정부가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을 오리지널 약 대비 40% 수준까지 낮추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는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늘 두 개의 시선이 같이 붙습니다. 한쪽에서는 약값 부담 완화라는 공공성을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연구개발 여력과 산업 생태계 위축을 걱정합니다. 결국 제도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냐가 중요해질 텐데 지금은 찬반이 정면으로 맞붙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안전 이슈도 그냥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제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규정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설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진행된 항공안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립니다. 이미 큰 참사를 겪은 뒤에 점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는 건 항공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더 강하게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접근을 돕는 중요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규정을 어긴 상태로 설치돼 있었다는 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번 사안은 한 공항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경고처럼 읽힙니다. 이제 사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주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사실혼관계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렌터카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전자발찌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부착된 것이어서 이번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도의 알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장치가 있었는데도 현실의 위험을 막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입니다. 스토킹 자동 경보 조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장치는 있는데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왜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놓쳤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제도 보완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재로 다친 외국인 10명 가운데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심 숙박시설 화재는 특히 구조 환경이 복잡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커서 더 예민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있어서 이번 화재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점검이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건도 전해졌습니다. 세차장 주인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에게 수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종업원도 피해를 입어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를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문화와 대중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약 6,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숫자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6만 명이면 사실상 도시 한 구역이 거대한 인파 흐름으로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공연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크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안전관리입니다. 광화문은 공간 특성상 유동 인구도 많고 동선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장 통제와 안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오타니의 선두타자 홈런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홈런 3방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 4강은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꽤 의외의 흐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오타니의 선두타자 홈런으로 분위기를 잡는 듯 했는데 홈런 3방을 허용하며 뒤집혔다는 전개가 참 야구답다면 야구답고 그래서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4강에 오르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는 예상과 다른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년 수준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낮고 낮 기온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아침 저녁 체감이 꽤 다르기 때문에 옷차림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사이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온 변화에 대비하셔야 하고 내일은 공기질까지 같이 챙기셔야 하는 흐름입니다. 출근길엔 쌀쌀하고 한낮엔 풀리는 전형적인 초봄 패턴인데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 호흡기 민감한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체 뉴스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면 바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하르그섬,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요격 미사일 재고, 공세적 방어 고유가 환율 불안이 세계를 흔들고 있고 안에서는 공천 갈등,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 오세훈 시장, 변수 구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편, 제주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전자발찌와 스토킹, 자동 경보의 허점 화재와 강력 사건, BTS 광화문 공연 인파 관리,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과, 초봄 날씨와 초미세먼지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뉴스 양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럴수록 흐름을 차분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큰 이슈는 크게 보고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더 꼼꼼히 챙기고 제도 문제는 왜 반복되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뉴스 가운데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와닿으셨나요? 중동 전쟁과 환율 기름값 문제였는지, 국내 정치권 움직임이었는지 아니면 사회 안전 시스템의 허점이었는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몽성은 내일 아침에도 꼭 필요한 흐름만 더 알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